지켜주려 계절이 다가도 나는 내맘 태우네 꽃잎은 날리던 봄에가 아직 남은 님의 길 이제 나오시려면 나는 내맘 태우네 뭔가 충전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좀 더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만남을 더 건강하게 만나는 게 지금 그렇죠. 목적이기 중요한 때문에 거죠. 만나기 때문에 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신기하게 사람은 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네. 그리고 나보다 떨어진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만난다는 건 자기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흔히 물질적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어쨌든 이제 아픈 만남이 있었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렇죠. 헤어져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헤어졌을 때 빨리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들은 삶에 늘상 일어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 떠날 때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만남이 어느 순간 헤어지긴 해요. 죽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모든 게 뭐 만나든 헤어지든 다 그게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만났다는 건 참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관계이고 그거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리가 연결돼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 네. 자기의 만남, 이 둘이 만남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헤어지는 과정도 좀 이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한 저는 준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네. 이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대신 할게요. 네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누가 찾든 찾으니까는 이제 그 관계가 끝났겠죠. 네네. 근데 그가 찬 게 아니고 내가 결국 그를 차게 만들었다 이런 네, 말씀을 저는 그렇죠. 해주셨어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글쎄 두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왜 처음에 끌리게 됐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안 맞았으며 결국은 그가 찾든 내가 찾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있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집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만남과 헤어짐은 항상 관계는 50대 50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들은 상대방을 떠나게 만들거나 내가 뭐 이 상대방을 차든지 서로 간에 이런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야. 처음 만났을 때 기대를 갖고 만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런 서로에 대한 실망들이 쌓여가죠. 그러면 결론만 보면 내가 차거나 차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만나는 기간 동안에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것인가? 기대와 실망?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기대와 내가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불안형의 사람들은 만나면서 뭔가 좀 안심되고 내가 사랑받고 이런 거를 좀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해피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처음에는 연락을 잘하고 어쩔 때 연락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안형들이 매력을 느껴요. 긴장도 되고. 근데 이런 게 너무 지속되고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먼저 좋아했냐? 내가 먼저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반응은 하지만 결론에는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난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서로 계속 그 기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가 별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견된 결론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 포인트인데 네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끌렸을까? 끌리는 게 아까처럼 애착 이런 거나 내 심리적인 거를 좀 봐야 될 게 이런 만남이 왜 내가 의미가 있지? 어떤 게 내가 이 사람 관계가 좋았지? 이걸 통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게 충전되고 있는지 이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끌린 대로 가요. 그래서 정신없이 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가 원했던 거 없이 한쪽으로 끌려가거나 문득 자기가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처음에 원했던 것이 사실은 충족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충족이 됐다면 예. 결혼의 꼬리는 있겠죠. 그렇죠. 결혼에 꼬리내도 또 서로 헤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또 그렇죠. 건강한 가정을 또 이어가겠죠. 그런 것이. 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경우죠. 왜냐? 그냥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포기하고 맞추는 거야 대충.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하다는 말이 참 뼈 아프네요.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피라는 걸 써요. 만남에서. 예를 들어서 연인하고 만났는데 내가 불편해. 이걸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죠. 참다 언제 되느냐? 거의 극한까지 와요. 그 다음에 쏟아내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이미 마음이 혼자 정리가 되고 일방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뭐랄까 진짜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 알고 나면은 해결 방법 보일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헤매다가 결국은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이제 뭔가 충전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좀 더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만남을 더 건강하게 만나는 게 지금 그렇죠. 목적인데 만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신기하게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네. 그리고 나보다 떨어진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만난다는 건 자기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흔히 물질적인 뭐 연봉 이런 게 다 포함된 얘기.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로운데 정서적으로 되게 빈약한 빈곤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음이 빈곤한 사람들, 돈은 많으나 그렇죠. 불행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 말씀하신 게.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전에도 주제가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극복해나 하고 연관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시간들을 참 이렇게 의미 있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네. 우선은 자기의 마음을 네.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그쵸? 체크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만남이 있었다면 네.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원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때 좋았던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어떤 건지가 좀 분명하게 구체화되면 될수록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좀 패턴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관계도 그렇지만 나는 삶을 어떻게 살까하고도 연관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자 됐다고 아파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나는 무엇을 원했었는데 그게 충족이 됐었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었는지 그리고 나는 새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 이전과 난 달라진 게 있는지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별을 한 다음에는 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힘들잖아요. 네. 힘들 때는 네.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알아주는 거죠. 감정은 어떤 감정이도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옳은 거예요. 그 말 너무 참 가슴 적시는 말씀인데요. 맞아요. 속상하고 화나고 원망되고 네. 이런 모든 감정이 네. 내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 또한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감정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수용해 주는 것이 정말 너무 제일 중요한 치유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힘든 거를 네. 빨리 없애버리려고 해요.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은 더 따라오고 쉽게 이런 거예요.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가 안 생각나요? 그렇죠. 더 떠오르죠. 그렇죠? 네. 나 빨리 이제 불안해서 극복해야 돼. 오빠 새로운 만남 만나야 돼.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더 조급해지겠죠. 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충분히 느껴주고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알아주고 그 감정을 충분히 누리면 느껴보면 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강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일어나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해지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감정이라는 게 원래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헤어졌다라는 감정 상황이 딱 던져지면 거기에서 이런 슬픔 이런 게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걸 내가 알아주고 그걸 견디면 이게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감정을 이제 느껴주고 비워주는 작업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 중에서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감정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좀 테마로 해서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연도 해보고 네네. 여기서 어쨌든 편안해지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도 해보고 네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연인과의 만남과 네. 헤어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한번 맥을 짚어봤고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현재 자기를 그 불안과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헤어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부인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네.